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간관계에 의해서 조별 발표를 진행할 1분반 맹민주, 심호진, 임형민, 조입니다. 저는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미디어 언론학과 맹민주이고요. 저는 영상 제작을 담당하였습니다. 목차를 3개로 나누어 저의 나눔과 배려를 여러분께 발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저의 첫 번째 나눔과 배려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족발집 알바에서입니다. 이곳은 정신없기도 하고 혼자 일하기엔 힘든 환경인데 새로 들어온 알바생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차근차근 가르쳐주며 일도 적절하게 분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쁜 날 혼자 일하는 주방 언니를 도와 설거지도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혼자서 모든 일을 할 때와는 달리 서로 돕고 같이 성장하며 일하는 것의 값어치를 알게 된 편안했던 알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눔과 배려는 웹엑스 수업이 끝나고 한 친구가 교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였습니다. 교수님께서 길게 답변을 해주셔서 학우들이 나가지 않고 기다리는 것에 당황한 친구가 무안하지 않도록 교수님께서 말을 마치자마자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이 수업이 끝나고 저는 뿌듯함과 마음의 풍요를 느꼈고 학우들에게 이러한 나눔과 배려를 더 하고 싶다는 다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눔과 배려는 학생회의 첫 전체 회의 때였습니다. 회의 시간을 정할 때 새로 들어온 한 차장 친구만이 회의 시간이 맞지 않았지만 강요하지 않고 다 같이 맞출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였고 그 친구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안심시켰습니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질서정연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학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더 실천하고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나눔과 배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어떤 알바, 어떤 직업을 갖던지 그곳 사람들과 진짜 소통을 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가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학교 생활이 되려면 신한대의 교훈처럼 소통하고 공감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도전하고 함께 발전한 실천으로 가득 찬 학교 생활을 해야 나중에 후회가 정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획 후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것에는 소통과 공감, 경청을 이후 학생의 회의 때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사장에게 일거리를 줘도 되냐고 물었고 사장과 같이 업무를 시작하는 분위기를 제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 사장들도 함께 업무를 배우며 참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통과 공감은 최고의 나눔과 배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표자인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21학번 심호진입니다. 첫 번째, 저의 나눔과 배려 사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 사례를 평가한 결과와 노력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의 나눔과 배려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때 몸이 불편한 친구가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친구가 고맙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중학생 때 친구가 자전거를 새로 샀는데 조립할 줄 모르길래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누군가를 도울 때 유익하게 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고등학생 때 길을 가다가 한 할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카톡 보내는 법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고맙다는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대학생 때 더 이상 읽지 않는 책들을 당근마켓에 올려서 이웃 주민에게 무료 나눔을 했습니다. 저에게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 평가 그리고 노력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가족들을 위한 배려 나눔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족을 위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그의 예로는 휴지통 비우기, 빨래 개키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 없는 물건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근마켓 어플을 활용하여 제가 안 쓰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눔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질적인 나눔만 실천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저의 재능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전거 또는 컴퓨터 수리 및 조립을 도와주었습니다. 마지막 이 활동을 하고 느낀 점을 말하겠습니다.
나눔과 배려는 남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저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눔과 배려란 부메랑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발표자 PPT 제작 담당을 맡고 있는 임형민이라고 합니다. 목차로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나눔과 배려 전반적 사례, 두 번째로 나눔과 배려 실천 내용, 마지막으로 느낀 점 및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나눔과 배려 전반적 사례입니다. 초등학생 때 부모님께서 많이 아프신 일이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효도해드리기 위해서 안마를 해드렸는데 부모님께서 미소 짓는 모습에서 안심하고 뿌듯했습니다. 중학생 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의 반대에도 먼저 다가가게 됐는데 지금은 그 학생과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됐습니다. 그때는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안마를 해드렸고 친구들도 수능 준비 때문에 머리 아파했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의 힐링을 좀 하라고 안마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고맙다라고 해주면 조금 뿌듯했습니다. 대학생 때는 성수역에서 여학생이 흉통으로 쓰러져서 저도 그런 통증을 겪어본 적이 있어서 먼저 다가가 부축했는데 행선지가 저와 같아서 역까지 무사히 데려다 준 기억이 있습니다. 역에서 내리기 전에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줬는데 너무 보람이 찼고 제 자신이 대견스럽게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눔과 배려 실천 내용입니다. 실천 내용들 중에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 3월 9일 아버지께서 수술 후유증을 안고 계셔서 매우 힘들어 하셨는데 저는 아침마다 아버님이랑 같이 산책하러 나갔는데 면역력 회복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3월 13일 제 영원한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기의 단점을 말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쓴소리를 조금 하면서 정신을 일깨워주고 동시에 위로해줬는데 다음날 통화를 해봤는데 평소 모습으로 돌아와서 좀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17일 대학교에 편입하고 첫 대면 수업이었는데 그곳에서 다양한 학과와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축구 시합도 하면서 친분도 쌓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진짜 재밌게 보낸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인 향후 계획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느낀 점은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겉은 행복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누군가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싶어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사람과 얘기를 할 때 먼저 들어주면서 피드백하여 줄 수 있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